스포츠는 점수와 승패로만 평가되는 걸까요? 생각해보길 바라면서 먼저 스포츠맨십 위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2023년 WTA 투어 경기에서 헝가리의 아마리사 토스 선수와 중국의 장슈아이 선수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 중 장슈아이 선수의 포핸드샷이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클레이 코트 선 위에 공 마크가 매우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장슈아이는 판정에 항의했습니다. 이때 장슈아이가 마크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리사 토스 선수는 심판이 확인하기 전에 발로 마크를 지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항의하던 장슈아이 선수에게 당신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며 압박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일로 멘탈이 흔들린 장슈아이는 서브 게임을 내준 뒤 눈물을 참지 못했고 결국 경기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리사 토스 선수는 상대의 기권으로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리머니까지 펼치며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경기 후 세계 언론과 정상급 선수들은 아마리사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마리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과했지만 이미 스포츠맨십을 훼손한 뒤였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정당한 항의 기회를 빼앗는 행동은 정정당당함과 매너를 중시하는 테니스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앞사례와는 정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장면이 있습니다. 2016년 호프만컵 남자 단식 경기에서 호주의 레이튼 휴잇 선수와 미국의 잭삭 선수가 맞붙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휴잇의 포스트 서브가 폴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잭삭 선수는 공이 라인 안쪽에 떨어진 것 같다며 양심 선언을 합니다. 휴잇은 챌린지를 요청했고 심판도 미소를 지으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판독 결과 잭삭의 말대로 인이었고 해당 서브는 에이스로 받아들여져 휴잇의 포인트로 인정됐습니다. 잭삭은 상대를 속이지 않고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스포츠가 아무리 치열한 승부의 세계라 하더라도 이런 순간이 있기에 스포츠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앞선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맨십이 선수 개인의 선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매너는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사실 스포츠맨십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과 심판, 그리고 경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됩니다. 테니스 경기에는 흔히 볼보이, 볼키즈, 볼걸로 불리는 볼퍼슨이 있는데요. 경기 중 공을 줍고 선수에게 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이 볼퍼슨 제도는 1920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그랜드슬램 대회 윈블던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금도 윈블던 볼퍼슨들은 개막 6개월 전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테니스의 황제라 불리는 로저 페더러 선수 역시 어린 시절 볼키즈 경험이 있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기 위해 많은 테니스 유망주들이 볼퍼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호주 오픈 경기에서 이 볼퍼슨과 관련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카렌 카차노프 선수와 알렉산다르 코바체비치 선수의 치열한 접전 중 가만히 두면 아웃이 될 공을 볼보이가 노바운드로 잡아버리는 실수가 일어난 거죠. 이로 인해 리플레이가 선언되었고 선수는 심판 판정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상대 선수가 자신의 공이 아웃이었음을 인정하며 선뜻 점수를 양보한 것이십니다. 경기 흐름상 볼퍼슨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순간 두 선수는 승부보다 공정함과 배려를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도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모둠별로 테니스형 스포츠 속 스포츠맨십 우수 사례와 위반 사례를 찾아보고 발표해볼까요? 찾기가 어렵다면 꼭 테니스가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스포츠맨십은 어떤 것인가요? 자,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다들 찾아보고 발표도 해봤나요? 스포츠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는 심판과 선수, 관중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며 승리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나 혼자가 아닌 가치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스포츠맨십입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돼요.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스포츠맨십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스포츠는 점수만으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승자는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도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모든 별로 테니스형 스포츠 속 스포츠맨십 우수 사례와 위반 사례를 찾아보고 발표해 볼까요? 찾기가 어렵다면 꼭 테니스형 스포츠가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스포츠맨십은 어떤 것인가요? 그럼 지금부터 규칙 속에서 숨어있는 가치의 가치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경기 시작 전 토스에서 승자는 코트나 서브 선택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선택권을 상대에게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은 승부보다도 공정한 출발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작은 선택이 경기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 듀스 상황에서는 한 번의 운으로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2포인트를 연속으로 따내야만 승부가 결정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치는 정정당당함이에요. 서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실력으로 승부하도록 돕는 규칙이랍니다. 또한 테니스형 스포츠에서는 서브 위치와 동작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실점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는 핑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규칙을 통해 우리는 책임과 존중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도중에는 엔드 체인지로 코트를 서로 바꿉니다. 바람과 햇빛 같은 환경 차이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예요. 이 또한 경기를 혼자가 아닌 함께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경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멋진 스매시? 강한 서브? 아니에요. 진짜 멋진 경기는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접 테니스형 스포츠 계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계명은 서로를 존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모두가 즐겁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모든 별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아볼까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만의 스포츠맨십 계명을 만들어 보세요. 아는 만큼 더 재미있는 테니스형 스포츠. 이번에는 테니스형 스포츠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포함한 모둠 대항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다 함께 풀어볼까요? 피클볼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공을 칠까요? 정답은 3번. 피클볼은 플라스틱이나 복합 소재로 만든 패드를 사용해 공을 칩니다. 그래서 라켓 스포츠 중에서도 조작이 쉽고 접근성이 좋아요. 두 번째 문제. 피클볼에서 사용하는 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피클볼 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공의 속도와 방향이 조절됩니다. 세 번째 문제. 피클볼의 서브는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정답은 4번. 피클볼의 서브는 반드시 허리 아래에서 언더핸드로. 이 규칙 덕분에 경기가 더 안전하고 공정하답니다. 네 번째 문제. 피클볼 코트의 크기는 어떤 스포츠와 같을까요? 정답은 3번. 피클볼 코트는 배드민턴 코트와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죠. 다섯 번째 문제. 피클볼에서 네트 가까이에 있는 구역의 이름은? 정답은 4번. 네트 앞 약 2.13m 구역은 논발리 존. 이곳에서는 발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테니스에서 한 세트를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2게임 차로 앞서야 한다. 정답은 5. 6대5는 세트 승리가 아니며 7대5나 타이브레이크로 승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 타이브레이크 상황에서는 15, 30, 40점수 체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5.
타이브레이크는 한 점씩 누적하며 7점 이상 2점 차로 승리합니다. 8번째 문제. 클레이 코트에서 열리는 유일한 그랜드슬램 대회는? 정답은 4번. 프랑스 오픈은 클레이 코트에서 열립니다. 9번째 문제. 서브를 2번 모두 실패한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는? 정답은 3번. 서브를 2번 모두 실패하는 더블 폴트일 경우 상대에게 점수를 줍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 스윙 속도가 같다면 스트링 텐션이 높을수록 공을 더 강하게 칠 수 있다? 정답은 X. 텐션이 낮을수록 반발력이 커져 공에 더 큰 파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와, 어느새 10문제 모두 풀어봤네요. 퀴즈를 통해 테니스형 스포츠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숨은 재미까지 알아볼 수 있었죠. 앞으로 테니스형 스포츠를 즐길 때 오늘의 이야기들이 더해져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즐길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실에서도 즐길 수 있는 테니스 활동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미션은 발리 감각 익히기. 스스로 공을 올려 라켓으로 공을 받는 활동입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스스로 공을 높이 올려 라켓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공을 올려 라켓으로 받아보세요. 처음에는 공을 낮게 던져서 받고 점점 익숙해지면 공을 높이 올립니다. 이때 정확한 임팩트와 컨트롤 감각을 익히기 위해 공이 라켓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그럼 미션 시작!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은 북 임팩트 챌린지. 이 활동은 매직 테니스 공에 익숙해지고 책을 이용해 정확한 임팩트를 하는 활동이에요. 10회 주고받으면 성공!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책상으로 간단한 코트를 만들어 볼게요. 책상 위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라켓 대신 책을 들고 공을 가볍게 주고받으며 랠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필통이나 책을 이용해서 코트 높이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바운드 지점을 미리 예측해보세요. 랠리 중에 책상이 흔들리면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럼 미션 시작! 미션 성공! 마지막 미션은 볼 컨트롤 감각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라켓을 안정적으로 잡고 균형을 유지하면 성공! 먼저 벽에 붙여놓은 마스킹 테이프 라인을 활용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붙여진 라인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라켓 위에 공을 하나 올린 뒤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라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컨트롤합니다. 이 활동은 라켓 위에서 공을 다루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테니스형 스포츠를 통해 단순한 스포츠 기술을 넘어 다양한 태도를 배웠는데요. 코트 안에서의 라인콜은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정직한 선택은 일상 속에서의 판단, 시험이나 약속, 작은 결정의 순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테니스형 스포츠는 파트너와의 소통과 배려가 핵심인 스포츠입니다. 이 경험을 살려 수업 속 모든 활동이나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 친구와의 협업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테니스형 스포츠는 규칙과 시간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이 태도를 우리의 약속, 과제 마감, 일상의 책임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봅시다. 마지막으로 테니스형 스포츠는 실수 없는 경기가 아니라 실수 후 다시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용기를 배웠으니 도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